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다시피 한국과 캐나다의 약사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과 캐나다를 한번 비교해 볼 생각이에요. 한국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복리후생 제도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휴가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은 약국을 보통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리후생 제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휴가는 3에서 5일 정도의 유급 휴가가 약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일했을 때나 또는 제가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근무 약사는 보통 3에서 5일 정도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상당히 짧죠? 그리고 퇴직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일했을 때는 한 달에 월급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면은 제가 나갈 때 퇴직을 하게 될 때 10개월치의 월급을 지급받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엔 재밌는 게 점심시간이 제공이 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점심을 보통은 제공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점심시간은 제공이 되는데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지 점심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요. 보통 본인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점심시간에 알아서 나가서 사 먹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복리후생 제도는 한국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캐나다는 약국을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리해야 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휴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휴가는 기본 약사에 대한 휴가가 3주에서 시작을 해요. 3주에서 시작을 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휴가는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6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쌓였을 경우에요. 이제 퇴직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1년을 근무했던 10년을 근무했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을 때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년, 20년을 근무했던 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는 금액은 0원이에요. 그렇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면은 퇴직금을 못 받지만은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상당한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거는 계약서에도 적혀져 있어요. 제 계약서에도 보면은 제가 3개월이 지나서 1년 안에 회사에서 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회사에서 최소 3개월분의 제 월급의 3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3개월분이 다가 아니라요, 이것저것 수당이 붙어요. 뭐 세브런스 패키지다, 터미네이션 패키지다 이래서 실제로는 붙는 수당이 더 있어서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나갔을 때 받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보통 베네핏 카드라 그래서 어떤 일종의 회원카드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기업마다 어떤 계약되어 있는 베네핏 카드 회사가 있어요. 그 카드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카드가 있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을 무료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처방전이 있을 때요.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약값 보조비가 없기 때문에 약값이 상당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거 일주일분 먹는데 3만원, 5만원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베네핏 카드가 있으면은 무료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침술, 무슨 물리치료 같은 게 무료로 한 1년에 50만원 정도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0%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100%를 보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베네핏 카드가 있으면은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아서 마사지, 물리치료, 침술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그 카드를 통해서 150불 정도를 1년에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 이런 게 상당히 보조가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생명보험을 들어줘요. 제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5천만 원까지 사망 시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불의의 사고로 제가 해외에서 죽게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불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해외에서 죽었을 때는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국 옆에 그로서리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로서리 매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또 주게 됩니다. 한 그로서리를 한 1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 핸드폰 같은 경우를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보조금을 회사에서 일정 부분 지급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정도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1.5배의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일했을 때는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이 보장이 됩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했을 때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는데 국가에서 약 1년간 본인 월급의 최대 55%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는 회사에서 거기에 20% 정도를 추가로 지급을 해줍니다. 재밌는 거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지급받은 그 최대 출산 휴가, 육아 휴가를 본인이 남자 여자가 나눠서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곧 사용할 생각인데요. 5주에서 11주 정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55%를 보장해주고 회사에서 20%를 추가해서 최대 75% 정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월급의 75% 정도를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hort-term disability, long-term disability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많이 아팠을 때 회사를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뭐 팔이 부러져갖고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회사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의 80% 정도가 보장이 되고 최대 26주 정도를 short-term disability 휴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ng-term disability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거나 몸이 많이 아파서 장기간 회사를 휴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떼고 의사의 소견을 같이 첨부했을 때 최대 자기 본인 월급의 66%가 65살이 될 때까지, 제 나이가 65살이 될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66%의 월급을 최대 65세까지 보장을 받고 이제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비용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거나 자기 직업과 관련돼서 본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거나 또는 어떤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을 때 매년 1200불에서 최대 2500불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코र्스를 듣고 싶다, 어떤 수업, 강좌를 듣고 싶으면은 1200불 정도를 1년에 최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학위를 밟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라든가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 할 때는 회사에서 1년에 최대 2500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병가, Family Responsibility Day라는 게 있겠네요.
그거는 그냥 이제 간단한 감기나 이런 걸로 병가를 내야 됐을 때는 휴가 외에 1년에 최대 5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 월급이 100% 지급이 되는 거예요. 또는 제가 무슨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게 돼서 남편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 그럴 때는 Family Responsibility Day라 그래서 휴가를 그것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병가는 Sick Day Leave라고 하는데요. Sick Day Leave랑 Family Responsibility Day는 합쳐서 1년에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 해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 썼을 경우에는 내년에 최대 10일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다녔을 때는 연금 제도가 있어요. 연금 제도는 뭐냐면요, 저희 회사마다 이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연금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이라고 해서 제 월급에 제가 매달 5%를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5%를 적립하면은 회사에서 그 5% 적립된 금액의 25%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불을 적립을 했어요. 제 월급의 5%가 1000불이라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는 회사에서 250불까지 매달 같이 적립을 해줍니다. 물론 제 5%가 1000불이 안 됩니다. 저의 5%는 1000불이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을 설명드린 건데요. 근데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 주식을 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적립이 돼서 제가 퇴직을 할 때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제도는 내셔널 펜션 플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제 월급에 또다시 2%를 따로 적립을 하면요, 회사에서 2%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 이 금액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연차가 쌓이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2% 매칭하던 것이 회사에서 3%를 매칭해주고, 또 연차가 쌓이면 제가 2%, 회사에서 4%, 또 연차가 쌓이면 제가 2%, 회사에서 최대 5%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금처럼 이렇게 쌓여서 제가 퇴직을 할 때 그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쌓인 적립된 금액은 뮤추얼 펀드를 사는데 보통 쓰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까지 계속 합쳐져 갖고 나중에 제가 퇴직을 할 때 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캐나다 대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어떠세요? 한국과 캐나다 약사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앤드류 약사였습니다.